요즘 신차 트렌드는 바로 패밀리카입니다. 현대 산타페부터 기아 소렌토까지 올해 하반기 SUV 대전의 막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모시고 신차 대전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SUV 조금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예. 무언가 여유를 갖고 싶고 라이프를 즐기고 싶고 이런 욕망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느 국가든지 기본적으로 2만 불이 넘어가면 예. SUV 시장은 계속 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만 5천 불 정도 되잖아요. 이제 프리미엄 SUV 쪽으로 시장이 조금씩 이동하고 실제로 최근에 출시되는 차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덩치도 커지고 기능도 고급화되고 그런 시장 수요를 따라가는 거죠. 예. 수요에 맞춰서 정말 다양한 SUV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기아가 4세대 소렌토 개선 모델인 뉴 소렌토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차예요? SUV예요. 네. 네.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사실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2020년에 이미 등장을 했었고 예.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부분 변경 제품인데 지금 현재 중형 SUV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죠. 소렌토라는 브랜드가. 그렇죠. 연간 한 예. 6만 대 이상이 판매되고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그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외부와의 무선 통신 기능을 통해서 무언가 업데이트도 하고 또 컨텐츠도 즐기고 이런 기능이 좀 강화된 거고요. 예. 흥미로운 거는 디젤 엔진을 유지했어요. 그래요? 근데 디젤 엔진이 요즘은 소비자들이 디젤 엔진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과거에 이제 디젤의 게이트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디젤에 대해서 앞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자동차 10년 탈 건데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우려도 있고 해서 예. 하이브리드를 많이 사는데 하이브리드 외에 디젤도 유지를 했다는 거 이 점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었죠. 예. 자, 현대 기아차 형제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에서도 SUV를 동시에 내놨어요. 산타페 나왔죠. 신형 예. 산타페. 이 차는 좀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둘이 거의 같은 시기에 예. 딱딱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집안인데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경쟁자들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비슷한 시점에 둘이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게 한쪽에서 관심이 확 이뤄지면 예. 한쪽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잖아요. 예. 같이 주목도를 높이면 다른 경쟁 차종에 대한 관심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저 둘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른 차 보지 마시고요. 저희만 바라봐 주세요라는 작전으로 일부러 비슷한 시점에 예. 출시 시기를 조율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동시에 이렇게 신차를 내놓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한 것 같아요. 기억에 없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현대자동차는 완전히 신형이기 때문에 예. 그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디자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호불호가 있다. 그래요? 외관으로 봤을 때 확 바뀐 것 같던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색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시선이 두 개로 엇갈려요. 새롭다. 너무 이상한데? 그런데 그 이상함이 계속 보다 보면 조금씩 익숙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 디자인적으로 시선을 끌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트로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는 소렌토네요. 네, 그렇죠. 예. 소렌토는 이제 앞모습이 이전 대비해서 조금 많이 바뀌었고 뒷모습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제 디자인적으로 보면 일단 사람들은 뒷모습보다 앞모습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앞모습을 먼저 보고 많이 바뀌었네 이런 인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산타페는 좀 뒷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완전히 다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상하다. 현대자동차는 반응이 엇갈리나요? 이거 과거에 예. 레트로 디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은 난 과거에 저런 차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익숙함하고 신선함을 동시에 주려는 거고요. 그러게요. 둘이 경쟁하는데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이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3040 아빠들이 이제 뭘 보냐면 디자인도 보지만 대체 기능상의 차이는 뭔가. 네. 근데 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가격의 차이가 있느냐? 가격이 기아 자동차 소렌토가 약 한 40만 원 싸요. 왜냐하면
완전 신형이 아니고 예. 부분적인 신형이니까 이게 더 비싸버리면 더 안 사겠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가격적으로 조금씩 조절을 하게 됩니다. 4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차이기 때문에 또 크게 또 그렇죠.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영향을 않아요. 주지 예. 않을 요소이긴 하나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격에 민감하신 분이 계시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두 개 다 같은 점수를 주는 상황이라면 네네. 조금 더 싼 소렌토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군요. 자, 기아가 스포티지 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네네. 자, 지난달에 출시와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두 차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트레일블레이저가 스포티지보다 조금 작은 크기죠. 어떻게 보면 기아 셀토스하고 둘이 경쟁하는 모델인데, 예. 근데 요즘 워낙에 SUV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둘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요. 예. 아무래도 크기가 조금 작다 보니까 이제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 둘 모두 이제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거고, 요즘 1인 레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박하고, 그렇죠. 혼자서 여행 가고 예, 예. 그런 분들이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20년 또는 10년 전만 해도 처음에 신입사원이 회사 들어가서 연봉을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혼자서 라이프를 즐기는 분들도 아주 큰 차는 부담스럽고 좀 아담한 사이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들 이런 차들 좀 선호하다 보니까 최근에 젊은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소형 SUV가 좀 많이 나오는 추세죠. 그런 면에서 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완성차 업계에서 레트로 디자인 자동차가 좀 많이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트렌드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레트로는 예. 갖다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어떤 차종의 디자인을 계승했습니다. 라고 할 때 레트로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근에 신세대들은 예. 그 차를 과거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거 새로운 거네 라고 그러네요. 인식을 하지만 과거에 그 차를 봤던 분들은 그 차의 차종명을 떠올리면 그래 20년 전에 내가 이 차를 봤었어. 그 과거의 익숙함을 예. 이제 같이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옛날에 포니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포니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래 약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 하면서 익숙함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포니를 몰랐던 분들은 되게 각지고 새로운데 동시에 그러게요. 이미지를 같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레트로 디자인이고 이 레트로 디자인은 어떤 차종이 나올 때 항상 과거에 이런 차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예, 예. 라는 이제 마케팅 용어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KG 모빌리티 옛 쌍용차인데 네. 다음 달에 첫 전동화 SUV를 출시한다고 해요. 네네. 이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인데 이게 토레스가 또 이전에 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새로 나온 산타페라든지 좀 긴장할 만한가요? 어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그 토레스가 쌍용 그러니까 KG 모빌리티의 주력 차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력 차종의 주목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 예.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소렌토나 산타페를 내놓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를 다시 우리 좀 봐주세요라고 해서 예. 전기 버전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기 버전이 가격이 생각보다 경쟁력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전기차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가 공급하는 NCM 계열, 그러니까 좀 고급 배터리, 예. 성능이 좋은 배터리 쓰는데 KG 모빌리티는 그런 것도 좋지만 예. 기본적으로 차값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 이런 거를 반영했을 때는 적정한 값에 공급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가성비를 내세웠네요. 그렇죠. 그 중국에서 그 BYD라는 배터리 셀 만드는 자동차도 예. 만들지만 그 회사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조달을 해서 이제 가격을 조금 낮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자, 국내 차들 살펴봤는데 자, 수입 차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토요타 하이랜더로 도전장을 내민다고 하는데 네. 이게 2000년에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는 게 처음이라고요. 그렇죠. 하이랜더는 사실은 미국 차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만 토요타고 토요타 저편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요타 아메리카가 미국의 소비자를 위해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형적인 미국 시장용 자동차입니다. 예. 그 차를 한국에 도입을 해서 이제 국내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하는 건데 물론 당연히 토요타의 강점인 하이브리드로 고효율을 만들어 주는 거고 차가 덩치가 좀 크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SUV를
탈 때 큰 차를 선호하죠. 영화를 봐도 맨날 큰 거 나오잖아요. 예. 픽업도 큰 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했는데 점점 그 큰 차를 선호하는 소비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쉐보레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타호라는 차를 수입해 오는데 그 차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타호. 네.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점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예. 난 무조건 차가 커야 돼. 그런 소비층이 있으니까 예. 그 시장을 겨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그 대형 SUV 혼다도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렇죠. 올뉴 파일럿. 자, 조만간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전 모델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때요? 지금 이제 4세대 모델인데 이전 대비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커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이 과거 대비해 가지고 신형을 내놓을 때는 조금씩 무조건 키웁니다. 얼마나 커졌냐면 대표적으로 예전에 10년 전에 또는 15년 전에 아반떼와 지금의 그 아반떼를 보면 지금의 아반떼가 옛날에 소나타 크기예요. 그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예. 이렇게 자꾸 커지고 마찬가지로 혼다 파일럿도 상당히 커졌고요. 예. 흥미로운 건 이제 여유로운 공간이 그만큼 차가 커지다 보니까 강조를 하는 거죠, 제조사가.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예.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고요. 예. 적재 공간도 크다라는 점을 매우 강조를 하는 앞서 거죠. 말씀하신 뭐 캠핑이나 차박 이런 수요를 좀 감안하는 그렇죠.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이동의 수단으로도 쓰지만 사람들은 무언가 즐기는 용도로도 훨씬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 즐기는 용도에서는 결국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능성을 충족해 주려면 SUV가 적당하고 그 SUV를 적극적으로 투입을 시키면 그만큼 시장이 커져 가는 거고요. 예. 소비자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서로 가격을 내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 끝으로 미국과 독일 브랜드들은 SUV, 고급 SUV로 좀 승부수를 볼 것 같은데 어떤 모델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캐딜락이라는 예. 좋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 캐딜락이 이제 리릭을 한국에 갖고 들어오는데 이건 전기차입니다. 이제 덩치가 커도 예. 전기로 가겠다. 이제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에도 이제 뉴 X6 이런 크로스오버 시리즈를 내놓고 벤츠도 더 뉴 GLC라고 하는 차도 내놓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반도체 공급난이 풀리면서 예.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됐잖아요. 공급을 확 풀어주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비 여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많은 차종을 더 시장에 출시해서 예. 여기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좀 제발 좀 사세요. 예. 이런 현상으로 가져가는데 그중에서도 SUV를 좀 더 많이 사시죠. 우리가 SUV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시장으로 이제 흘러가고 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SUV 모델만 해도 여러 종류여서 좀 네. 선택을 할 때 조금 좀 도움을 주신다면요. 항상 중요한 건 네. 본인의 이용 패턴을 먼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용 패턴은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는데 어쩌다 한번 장거리 간다고 그 장거리를 같이 목적에 집어넣으면 실제 사용 용도와 안 맞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이용 패턴, 주로 출퇴근이냐, 여행용이냐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감안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SUV 신차 대전 권영주 국민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